안녕하세요. 존키입니다. 앞 영상에서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 있는 세금 중에서 소득세 또 소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앞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 재산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컴 텍스, 소득세, 그리고 소비세, HST 같은 그런 세금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위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프로퍼티 텍스, 이 재산세는 각각의 시에서 부과되는 시 행정에 필요한 세원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텍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19년 토론토 프로퍼티 텍스 레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2020년 그 파이널라이즈 된 텍스 레이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파이널 2019년 프로퍼티 텍스 레이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지덴셜 밑에 뭐 멀티 레지덴셜, 뉴 멀티 레지덴셜, 커머셜 밑에 인더스트리얼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동산 형태에 따라서 다른 텍스 레이트와 옆에 에듀케이션 텍스 레이트 and city building fund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역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레지덴셜 하우스나 콘도미니엄 또 뭐 타운하우스 이런 형태의 레지덴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0.6%의 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시 경우에는 현재 2.2%의 텍스 레이트를 차지가 됩니다. 또 인더스트리얼 어떤 창고나 공장 같은 그런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한 텍스는 2.3%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이 텍스 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프로퍼티 텍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나다에는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MPAC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시지가가 되고 그 공시지가 곱하기 지금 말한 텍스 레이트를 하면 그 해에 내야 되는 실제 텍스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의 밸류가 그 공시지가가 66만 5,600이다 라고 했을 경우 아까 토론토 2019년 텍스 레이트가 0.614% 그걸 계산했을 때는 1년에 약 4,091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2019년 기준이고 이 텍스 레이트는 각 도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퍼티에 그 도시의 그 해의 텍스 레이트를 그 시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텍스 레이트 곱하기 그 해에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내 텍스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알아보시면 그 두 개를 곱하시면 그 해에 내야 되는 이 프로퍼티 텍스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엠팩이라는 데에서는 매 4년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평가를 할 때 뭐 매번 우리 집에 와서 그 집을 보고 뭐 이게 어떻게 됐나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4년 전 밸류와 지금 뭐 2020년, 2016년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의 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간혹 보면 실제 내 프로퍼티 밸류보다 너무 비싸게 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 싼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불만을 가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를 내가 조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야 나는 내 밸류는 100만 불인데 왜 이 어세스먼트 밸류는 60만 불밖에 안 되느냐 하고 가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실제 60만 불밖에 안 되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어세스먼트 밸류가 한 80만 불 정도의 그렇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돼 있다면 내가 거기에다가 어필을 해서 내 이 프로퍼티 밸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CT 그 사이트에 가보면 엠팩이라는 그런 그 단체에 그 기관에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옆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레지덴셜과 커머셜 이렇게 다 그 텍스 레이트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건물에 뭐 1층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2층에서는 본인이 산다든지 뭐 테넌트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복합형 이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믹스드 유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2층에서 살면서 밑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아래층은 당연히 커머셜 텍스를 적용을 받을 것이고 위에는 내가 살고 있는 2층은 마찬가지로 레지덴셜 그 텍스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 전체 하나의 건물에서도 이렇게 포션에 따라서 이뭐 40%는 레지덴셜 텍스 포션이고 이 아랫부분 이거는 커머셜 텍스 포션으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텍스는 일종의 부유세죠. 부유세는 우리가 증여나 상속 그런 세금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캐나다에서는 별도의 그런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여러 프로퍼티를 소유한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살던 집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분이 살고 있던 집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래는 세금이 없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갔을 때는 마치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프로퍼티를 판 것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 없지만 내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여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것을 판 것처럼 해서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그걸 오래전에 사서 많은 이제 캐피탈 게인이 발생을 했다면 그 캐피탈 게인을 그 유가족들이 그거를 페이해야지만 그것이 그 명의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족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캐피탈 게인을 정부에 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속과 증여 또 이런 그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항상 그런 텍스 플래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 플래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변호사를 초청해서 한번 그런 라이브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빈번히 발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프로퍼티를 살 때 한 번 발생하는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 주에서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옆에 보시는 표와 같이 5만 5천 불, 25만 불, 40만 불, 또 40만 불에서 200만 불, 200만 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표를 나눠서
지금 텍스 레이트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0.5%, 1%, 1.5%, 2%, 2.5%까지 이 200만 불이 넘어가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저런 단계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뭐 구글 같은 거를 서치를 해보면 이 랜드 트랜스퍼 텍스 칼큘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저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칼큘레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이 집을 샀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텍스를 내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론토에는 유일하게 토론토 시티에서 저런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론토에서 프로퍼티를 사게 되면 그 주정부에 내는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있고 또 시에다가 내는 또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 그래서 이중으로 그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시티 오브 반이나 시티 오브 마캄, 리치몬드 힐, 미시사가 뭐 이런 지역에 뭐 프로퍼티를 샀다면 거기에는 그냥 주정부에만 내는 그 랜드 트랜스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토론토에는 시에 별도로 있다는 거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칼큘레이터를 찾으실 때 시티 오브 토론토는 별도로 따로 계산되는 그런 칼큘레이터를 찾아서 계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아시는 중개인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거를 미리 내가 이 프로퍼티를 살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이 새 영상에서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된 텍스,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중개인이나 또 회계사 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동산 구매 매매에서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